43페이지 맨 위에 come 보이시죠? come의 별표 좀 해주세요. come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수능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일단 근데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아요. come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come은 함께구나. 그렇게 대부분 알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접더 come은 그 옆에 보니까 함께 서로의 의미를 지닌다. 자, 근데요. 접더 come만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come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come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n이 될 수도 있고 그쵸? con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cal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싹 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뒤쪽에서 이렇게 뭐 M, N, L, R 이렇게 쭉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요게 들어가 있는 것들 CO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싹 다 뭐다? 함께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CO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싹 다 함께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옆에 밑에 한번 봐봐요. 의미 변화를 딱 보니까 1번에서 함께 서로라는 뜻도 있고요. 2번에서 강조도 있어요. 2번에 강조도 별표 좀 해주세요. 자, come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come이 강조의 느낌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래서 come이 강조의 느낌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따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자, 일단 come은 함께니까 첫 번째 그 함께 서로 그 together 바로 그 밑에 collaborate 보이죠? collaborate 별표요. 근데 사실 collaborate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쵸? 워낙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콜라보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컬이 함께라는 뜻이고 중간에 labor 보이시죠? labor가 힘이라든가 노동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힘을 써서 뭔가 한다는 뜻이니까 collaborate는 함께 일하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공동으로 연구하다, 협력하다 거기에 밑줄. 공동으로 연구하다, 협력하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옆에 동의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cooperate 같이 적어주세요. cooperate. 그래서 이것도요. 공동으로 함께 그 뜻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읽는 거예요? 원래 알파벳이 두 개가 O가 연달아 나오면 우 이렇게 읽는 거죠. 그쵸? 달 있죠, 달. 달도 moon 그렇게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읽어요? cooperate라고 안 읽죠. 그쵸? 왜 그렇게 했어요? 공동으로 함께 그 느낌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cooperate 이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ollaborate, cooperate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이구나.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이번에 강조를 한번 볼게요. 강조. 자, 강조는 이 come이라는 거 접두어, come, con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뒤에 나오는 어근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compunction은 come 플러스 punk에서 나온 건데 그 punk의 밑줄 그어볼까요? punk가 그 옆에 보니까 prick라는 거 보이죠? prick가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찌르다. 날카로운 것이나 바늘 따위로 콕콕 찌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 compunction은 어떻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함께 찌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얘도 찌르고 이렇게 함께 존에 찌른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거야? 그냥 그 찌르는 상태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계속 막 찔려요. 그쵸? 엄마한테 청소를 간다고 하고 딱 나왔는데 뭐 러셀가 있고 막 그럼 계속 찔린다라는 거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계속 찔리는 거. 그래서 마음이 막 찔린다. 그래서 그 옆에 양심의 가책 밑줄. 양심의 가책을 compunction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와전되어서 쓰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늘로 콕 찌르면 타이어 같은 거 있죠. 타이어 같은 것에 바늘로 콕 찌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고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가 어떻게 되었다고? 펑크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타이어가 펑크 났다라는 것은 타이어가 바람으로 가득 차서 빵빵한 상태가 아니라 납작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flat tire라는 표현을 씁니다. flat tire. 그래서 이 flat tire, 요게 납작한 타이어다. 그래서 이게 바람 빠진 타이어 혹은 펑크난 타이어. 바꿔 말하면 바람 빠진 타이어, 구멍난 타이어, 그것을 flat ti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punk tire 그렇게 하면 안 돼요. I have a punk tire가 아니라 I've got a flat tire, I've got a flat tire, I need a service 이렇게 이해해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펑크가 막 찌르다 이제 그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펑크와 관련해서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펑추얼 아시죠? 그쵸? 펑추얼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펑추얼이 시간을 지키는 혹은 시간을 엄수하는 그 뜻이죠. 그쵸? 정확히 그 시간에 콕 찍어서 나타난다. 정확히 그 시간에 콕 찍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펑추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확히 그 시간에 콕 찍어서 나타난다. 그래서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정확히 딱 그 점에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점에 콕 찔러서 11시 1분 콕 찔러서 이런 식으로 그 점에 딱 정확히 나타난다. 그래서 on the dot 이 표현 씁니다. on the dot.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on the dot이 우리말로 약간 그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칼같이란 뜻이에요. 칼같이. 칼같이 온다. 그 사람. 칼같이 퇴근한다. 그랬을 때 on the do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퇴 있죠. 칼퇴. He leaves the work on the dot. He leaves the work on the dot.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칼퇴한다.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다. 자, 아무튼 자, 글쎄요. 모르겠어요. 출근하고 퇴근은 글쎄요. 출근은 좀 늦게 하고 퇴근도 늦게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출근 일찍 하고 퇴근 늦게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좀 많죠. 맨날 늦게 오는데 맨날 제 시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일찍 칼같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사장님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어찌됐건, 생각보다 재미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또 공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펑크가 이제 콕 찔러서 나타난다 그 뜻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찌르다는 뜻이니까 요거 하나까지만 더 적어둘게요. 펑크와 관련해서는 acupuncture, 얘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acupuncture. 날카로운 걸로 콕 찔러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 날카로운 걸로 콕 찔러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침술이라는 뜻입니다. 침술을 acupunctur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술을 acupuncture.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come은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뜻으로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밑에 comprehend의 별표. comprehend의 별표. 자, comprehend는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포함시키라는 뜻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prehend 보이죠? 얘는 이대로 어근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pre가 붙었으니까 미리 앞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prehend 자체는 바로 어떤 뜻이라고? prehend 자체는 seize의 뜻이라고. seize의 뜻이라고. seize가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seize가 잡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잡다 하면 물건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어떤 상황에 감을 잡는 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잡다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요거 자체가 상황에 대한 감을 잡는다. 그래서 요게 파악하다, 이해하다 그 뜻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come은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것을 강조한단다. 그래서 완전히 그 뜻이겠죠? 완전히 파악하는 거죠. 완전히 파악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싹 다 이해한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싹 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다를 의미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전체를 다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생긴단다. 됐죠? 전체를 다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comprehensive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mprehensible이라는 형용사가 이제 같이 보이는 거죠. 적어볼까요? 그러면 comprehensive, comprehensible. 자, 둘 다 형용사인데 얘는 바로 무슨 뜻이 되겠어요? 전체를 다 잡고 있는 거니까 포괄적인, 종합적인. 됐죠?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래서 포괄적인, 종합적인 하면 무엇과 비슷한 의미가 된다고? general과 비슷한 의미가 된다고.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딱 붙었죠. 그쵸? 이거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IBLE, ABLE가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그 뜻 아닌가? 그래서 comprehensible은 이해할 수 있는. 됐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mprehensible은 understand 있죠? 그쵸? understand에다가 요렇게 ABLE를 딱 붙인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기 때문에 꼭 단어를 외울 때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묶어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모양으로 동의어로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comprehensible, understandable 됐죠? comprehensible, understandable 이렇게 가는 거고 comprehensive, general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어를 꼭 한글 뜻과 병행하기보다는 영어를 영어의 동의어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comprehensible,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ve, general, 일반적인, 포괄적인, 즉 종합적인. 됐죠? 그래서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영어로 뭐라고 해요? 종합병원을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일반 병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너럴 하스피털 하면 이제 그게 종합병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이 강조의 느낌을 주는 것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컴이 또 강조의 느낌으로 쓰이는 건 뭐가 있냐면 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컨도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컨이 붙어도 뒤에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conspicuous, conspicuous.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 speak이라는 걸 이제 보면 되겠죠. 그쵸? speak이라든가 그 다음에 spec이라든가 다 어떤 뜻이냐? 다 보다란 뜻이다. speak이라든가 spec은 보다란 뜻이다. 그러면 conspicuous는 바로 어떤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잘 보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아주 잘 보이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잘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적어주세요.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뭔가 과시한다라는 거죠. 그쵸?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오늘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상의하고 하의를 다 은색으로 입고요. 은색으로 입고 머리를 빨강색으로 내가 염색하고 왔다면 조낸 멸치처럼 눈에 잘 띄겠죠. 고추장 바른 멸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보이는 거 있죠. 잘 보이는 것을 conspicuous. 됐죠? conspicuous. 얘가 보다라는 건 다 알아요. 보는 사람 관객을 spectator.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respect.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눈에 띄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 좀 해주세요. conspicuous consumption 무슨 뜻일까요? conspicuous consumption.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는 거야. conspicuous는 눈에 띄는 거고 잘 보이는 거니까 소비를 하는데 뭔가 눈에 띄게, 남들 눈에 띄게 소비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그냥 내가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얘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시적 소비를 그래서 conspicuous consump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제 과시적 소비 그렇게 써야 돼요. 이거 뭐 주목할 만한 소비 그지를 하면 안 되고 눈에 띄는 소비 그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과시적 소비 이런 식으로요. 해보고 싶다. 자, 아무튼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누군가 나한테 한도가 없는 카드를 딱 주면서 딱 하루라도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럼 내가 받아보고 싶어요. 딱 카드 한 장 들고 단 24시간만 줄게. 네가 최대한 살 수 있는 거 다 사. 카드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일단 집을 먼저 살 겁니까? 집도 카드로 가능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한 차를 여러 대 사겠어요. 그래서 먼저 포르쉐 가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주세요. 있는 거 다, 괜찮아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차값으로 한 20억, 뭐 이렇게 나가고. 그 전설의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차를 정말 좋아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포르쉐 자동차 매장에 가서 계약하러 갔대요. 계약하러 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삼성 회장이라는 걸 알아보겠죠. 혼자 갔겠습니까? 혼자 가지 않았겠죠. 비서들하고 갔을 것이고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그 사람인 걸 아는데 근데 그 포르쉐 매장에 그 뭐죠? 신입사원이 있었대요. 그 신입사원이 이 사람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이 포르쉐를 6대를 계약을 하고 가려고 했대요. 그럼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차가세 일부를 이제 계약금으로 내는데 포르쉐는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금이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이제 딱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6대를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를 내고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건희 회장이 계약서만 쓰고 그냥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입사원이 저기요 손님 그 계약금 내고 가셔야죠. 아 저도 내야 되는 건가요? 아, 손님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자리에서 수표 한 3장을 꺼내서 그냥 주고 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운 건 수표를 그냥 꺼낼 수 있는 능력이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우리는 뒤로 가서 이제 밑에 형태 변화를 살펴보시면 되고 45페이지로 갈 건데요. 45페이지 두 단어가 보이죠? 그쵸? 둘 다 별표. 커맨드하고 커미트 둘 다 별표. 자 오늘 커맨드하고 커미트를 처음 보진 않았죠? 그쵸? 뭔가 많이 봤죠? 뭔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얘네들 뜻이 여러 가지죠. 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커맨드를 보면 커맨드는 그냥 뭐 명령하다는 뜻이 있겠죠. 그쵸?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그, 커맨드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고로 이때 컴의 느낌을 살리지 말고 얘는 요 느낌을 살려야 돼요. 요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MAND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요게 order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mand 자체가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명령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명령을 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mandatory 이렇게 쓰면 이게 의무적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느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적인, 강제적인, 그랬을 때 mandatory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명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 꼭 해. 이렇게 위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쵸? 윗사람이 명령을 하는 건데 명령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권한을 나에게 위임을 해줬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요렇게요. 권한 따위를 위임하다. 그 뜻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영어에서 말하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 될 수 있지만 네가 그럼 그거 해 라고 이렇게 권한 따위를 위임받은 것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봐요. 자, 커맨드가 바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명령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 옆에 밑줄. 뭐뭇을 받을 만하다, 얻다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커맨드는 명령할 수도 있는 거고 명령을 받은 거니까 뭔가를 받은 거다. 그렇게도 봐야 돼요. 그래서 커맨드가 그 옆에 deserve라든가 get의 의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커맨드가 항상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 다음에 뭐가 보이면 여기 딱 보였을 때 command respect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command respect는 바로 무슨 말이다? 존경을 명령하다. 그러지 말고 존경을 받다. 됐죠? 존경을 받다. 적어주세요. 존경을 받다. 이게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 41, 42 그 장문독해 있죠. 그 장문독해에서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command respect가 존경을 받다. 이렇게요. 아,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게 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뭐뭇을 갖고 있다, 쓸 수 있다, 밑줄. 이제 왜 이 뜻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명령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명령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뭇을 갖고 있다, 쓸 수 있다. 이제 그 뜻도 있고요. 그 옆에 경치 따위를 내려다보다 해도 밑줄. 경치 따위를 내려다보다. 이 뜻은 왜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단어의 뜻을 그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쭉 쓰여왔던, 즉 옛날부터 쓰여왔던 뜻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단어 뜻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가 전달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령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윗사람이 보통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쵸?
내려다보다는 뜻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통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보통 그 명령이구나. 그래서 내려다보다는 뜻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자, 밑에 예문 하나 딱 적어주세요. 그럼 얘는 어떤 뜻이 될까요? 그 호텔은 계곡이죠, 계곡. 그쵸? 그 호텔이 계곡에 훌륭한 경치가, 훌륭한 모습이 내려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호텔이 명령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쵸? 호텔은 그 계곡에 훌륭한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호텔은 그 계곡의 훌륭한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쵸? 계곡 위에 있는 호텔인가 보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명사 뜻으로 가 있습니다. 명사 뜻으로 가서 명령이라든가 지휘권, 그렇죠? 뭐 그런 뜻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사령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명령을 받는 부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언어 따위의 자유로운 구사력, 별표. 언어 따위의 자유로운 구사력. 자, 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윗사람이고, 윗사람은 능력도 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사력이다. 그래서요. 자,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밑에 예문 적어주세요. 요렇게 적어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니까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 지원자들은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 뜻이죠. 영어에 대한 훌륭한 구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applicant should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쓴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무엇으로? 커맨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커맨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커미트로 넘어가 있습니다. 커미트를 밑에 딱 보니까 범죄 따위를 저지르다, 범하다, 뭐할 것을 약속하다, 보내다, 맡기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내다, 맡기다 거기에 밑줄. 보내다, 맡기다.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내다, 맡기다. 그러면 커미트가 보내다, 맡기다라는 뜻이라고, 그 뜻이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죠. MIT 보이죠? 그렇죠? MIT라든가 MIS 얘는 어떤 뜻이라고? 얘는 send의 의미라고, 보내는 것. 근데 얘가 보내다라는 뜻이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는 있어요. 의식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폭탄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 그걸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죠. MISSILE 에서 missile, 이게 바로 이제 미사일, 그렇게 생기는 거죠. 폭탄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내다라는 뜻으로는 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그냥 일단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알고 있고요. 요 단어 알고 있고 밑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요렇게 해서 transmit라는 단어도 우리가 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적어볼까요? 그러면 emit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mit가 보내다 send 의미가 되는 거고, send 의미가 되는 거고, 단어 앞에 e가 붙으면 얘는 x에서 나왔고, x는 어떤 뜻? out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end out이죠.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배출하다. 됐죠? 배출하다, 바깥으로 보내는 거, 배출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트는 그냥 그대로 send 의미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보내다, 전송하다, 보내다, 전송하다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IT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샌드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요. 커미트로 다시 와볼까요? 커미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야?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ommit A to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를 B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A를 B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커미트는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그거 아닌가요?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렇게 전에는 외웠는데요.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이렇게 하면서 막 외웠는데요.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자, 전념하거나 헌신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몸과 마음을 싹 다 그쪽으로 보낸다.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고 내 몸도 거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싹 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뭐가 된다?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생긴다. 됐어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보내다, 맡기다라는 의미에서 잘 봐요. 보내다, 맡기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위에 저지르다, 범하다 그 뜻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니까 그걸 저지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는 거니까 약속하다라는 뜻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저지르다, 약속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문을 보면 A man who steals commits a crime 이렇게 보이죠? commits a crime 밑줄. commits a crime. 그럼 이때 commits a crime이 바로 어떤 의미?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 쪽으로 마음이 보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요. The insane woman. 이때 insane은 제정신이 아닌, 즉 미친 그 뜻인데요. 그 제정신이 아닌 그 여자는 was committed to a mental hospital. 정신병원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보내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be committed to가 나오니까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 미친 여자가 정신병원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그러면요. 여기에 쓴 이 to 있죠? to. 선생님이 지금 A를 B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때 to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 A가 B 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뭐가 된다고? 전치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to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보일 거다?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줘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be committed to ing 이렇게 쓰면 뭐뭇에 전념하다. 뭐뭐 하는 것에 몸과 마음이 싹 다 그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to는 바로 전치사다.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맨 마지막에 단어 한 가지 더 보면 committed 보이죠? committed가 헌신적인, devoted, 그 다음에 약속한, 다짐한 그 뜻이 있다라는 거 거기도 별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committed가 헌신적인 뭐 그 뜻이 그래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be committed to ing가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 뜻이 생겼구나. 넘기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2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이제 뒤로 가서 쭉 읽어볼게요. comply는 뒤에 with하고 같이 묶어서 볼게요. comply with 뭐뭇에 따르다, 지키다. 그대로 외워두세요. 뭐뭇에 따르다, 지키다. 그대로 외워두시고 함께 간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됐죠? comply는 함께 가는 거니까 따르고 지키는 거다. 그렇게 쉽게 갑니다. 그리고 밑에 compliant 별표. 밑에 compliant 형용사 보이죠?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그 뜻이죠. 여러분 그 순종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딱딱한 성격일까요? 말랑말랑한 성격일까요? 딱딱한 성격이면 누군가의 말을 잘 안 듣겠죠. 그래서 compliant가 말랑말랑한 적어주세요. 말랑말랑한.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평가한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딱딱한 표면위를 걸을 때하고 말랑말랑한 표면위를 걸을 때 그 사람이 그 달리는 표면의 경직도를 미리 생각해서 다리의 뻣뻣한 정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딱딱한 표면 위를 달리되 말랑말랑한 표면 위를 달리되 다리로 전달되는 충격은 거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compliant가 말랑말랑한 그 뜻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이대로 가는 거야. compliant는 말을 잘 듣는 성격이네? 그럼 어떤 성격? 말랑말랑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표면 따위가 말랑말랑한 그 뜻으로도 쓰는구나.
아시겠죠?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늘 단어가 전달하는 기본 의미에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약간 추상적인 의미까지 혹은 다른 뜻까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러면 obedient죠. 그쵸? obey에서 나온 거야. 말을 잘 복종한다. 그래서 obedient가 있는 거고 옆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docile. 친구 중에 말을 잘 듣는 다스리. 말을 잘 듣는 다스리. 이렇게 같이 기억합니다. 겉으로 비웃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늘 꿋꿋하게 버티면서 해봐야죠. 그쵸? 자, 아무튼 선생님은 그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재시험 많이 보러 와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재심이 많아서 뿌듯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와서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하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지속되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과치도 좋지 않을까. 선생님은 사실은 선생님 인생에서 정말 그 커다란 부분이 여러분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뭐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잠깐 운동하는 거 빼고는 다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해결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면 되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시험 잘 보면 여러분만의 그 좋은 성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되겠죠. 그쵸? 자랑할 때 좋은 대학을 갖고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 공감대는 가족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래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렇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서 이제 compose를 보겠습니다. compose는 포즈의 밑줄을 봐요. 포즈. 자, 간단히 생각해 보면 포즈는 놓다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포즈가 어떤 뜻이라고? 바로 put, 그 뜻이라고. 그러면 come은 함께. 자, 잘 들어요. 함께 놓는다라는 것은 몇 개를 놓는다는 뜻일까요? 최소한 몇 개 이상이겠어? 2개 이상이겠죠. 그쵸? 함께 놓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함께 놓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성된다. 됐어요? 여러 가지를 함께 놓는다. 야, 이 제품에는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 제품에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 가지를 함께 놓는다. 그래서 구성하다. 보이죠? 그래서 구성되다.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여러 가지를 함께 배치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글을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글을 짓다, 장문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고. 옆에 보이죠? 그 다음에 단어를 여러 개를 놓듯이 멜로디를 여러 개 놓는 거야. 멜로디 이렇게 놓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작곡하는 거구나. 됐죠? 작곡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떠나고 한쪽은 또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마음 여러 개를 딱 한 자리에 놓는다. 떠났던 마음 여러 개를 딱 한 자리에 함께 놓는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다. 됐죠? 마음을 가라앉히다. 그래서 그 옆에 분쟁 따위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같이 생기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성되다. 그 다음에 장문하다, 작곡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CF 보이잖아요. 그 CF에서 컴포지션이 그래서 장문, 작곡, 작품, 구성, 성분. 됐죠? 다 볼 수 있겠죠? 장문, 작품, 작곡, 구성, 성분. 이렇게 보는 거고 컴포저, 이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컴포저. 떠났던 마음들이 다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함께 놓는다. 그래서 침착함이라든가 냉정함, 그것을 컴포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됐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프로마이즈의 별표. 컴프로마이즈의 별표. 잘 따라오세요. 자, 컴프로마이즈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아까 MIS 배웠죠? 그렇죠? MIS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MIS, MIT? 보내다라는 뜻이죠. 함께 앞으로 뭔가 딱 보내놓은 거예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둘이 함께 이렇게 딱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데 그 둘이 함께 뭔가 앞으로 이렇게 딱 보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딱 함께 앞으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절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우니까 promise로 기억합니다. promise가 약속이죠. 그렇죠? promise가 약속이니까 come과
compromise 해서 promise가 딱 쓰인 건데 그러면 함께 약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도 돼요. 함께 약속하는 거구나. 잘해보자고. 됐죠? compromise 해서 발음은 compromise 이렇게 되지만 함께 약속하는 거니까 잘해보자고. 됐죠? 분명히 이건 야매입니다. 이건 야매고요. 아까 프로가 앞이고 미스가 앞으로 뭔가를 보낸다. 그게 이제 정석인 거고요. 어찌됐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요. 잘 봐야 돼. 타협이라든가 절충이라는 뜻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타협하다는 뜻은 이제 동사까지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옆에 명예나 신용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거기에 별표. 위태롭게 하다. 그리고 그 밑에 손상시키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위태롭게 하다. 손상시키다. 아니 타협하는 게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 게 될까요? 타협하는 게. 여러분 그 타협한다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어서 타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자신이 제시했던 그 의견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임금 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조 측은 10%를 요구하고요. 회사 측은 뭐 7% 정도만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타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8%? 뭐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 제시했던 것에서 약간 손해보는 거. 그게 무엇이다? 타협이다. 됐어요? 그래서 위태롭게 하다는 뜻이 생긴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위태롭게 하다는 뜻으로 compromise.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compromise가 위태롭게 하다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concern 보이죠? concern. concern은 그대로 외우세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대로 외워두세요. 관련이 있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 됐죠? 관련이 있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 그래서 그 밑에 명사 보니까 관심사, 걱정, 염려. 됐죠? 밑줄. 관심사, 걱정, 염려. 그대로 외워두시고 concerned의 별표. 밑에 concerned의 별표. 걱정하는 혹은 관계되어 있는 그 별표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랬을 때 근데요 이게 걱정하다는 뜻도 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about을 쓸 때는 보통 걱정하는 그렇죠?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 다음에 be concerned with 이렇게 딱 with를 쓰게 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됐죠?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뭐와 관련 있는 거니까 with겠죠. 그렇죠? with가 뭐뭐와 함께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oncerning도 별표주세요. concerning. 그 옆에 PREP는 preposition에서 전치사라는 뜻이거든요. concerning은 전치사로 쓰이면서 즉 뒤에 명사나 혹은 동명사가 온다는 뜻이죠. 뭐뭐에 관한 밑줄. concerning 뭐뭐에 관한. 그래서 그 concern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concern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무엇을 쓰거나 regarding을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as to를 써도 됩니다. as to, concerning, regarding, as to. 얘들이 싹 다 뒤에 무엇과 함께 쓰이면 명사와 함께 쓰이면 그때는 얘네들이 싹 다 어떤 뜻이라고 다 뭐뭐에 대한 about의 의미란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뭐에 대한 about의 의미란다. concerning 명사, regarding 명사, as to 명사 다 뭐뭐에 대한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특히 얘가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regarding이 나오면 간주하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로 간주하다, 뭐뭐로 여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뒤에 as가 나와야 돼요. regarding 뭐뭐 as 뭐뭐뭐 그러면 간주하는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regarding만 보인다. 그냥 concerning만 보이고 그냥 as to만 보인다. 그러면 about이다. 됐죠? about으로 기억해 주세요.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consume 별표 주세요. consume. 다 알죠? 소비하다, 먹어치우다 여기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수동태의 밑줄 뭐뭇에 사로잡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뭇에 사로잡히다. 왜 이런 뜻이 생기는 거냐면 나의 모든 의식 따위를 뭔가가 소비하고 있다. 나의 모든 정신적인 의식이 뭔가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She was consumed with guilt. 무슨 말? 그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consume을 소비하다를 의미해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나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다른 뭔가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싹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컨텐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맨 밑에 명사에서 만족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만족이라는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s를 붙여서 사람을 만족시켜 만드는 내용물이다. 그래서 컨텐츠다. 그렇게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만족, 만족하다, 만족해하는 그 만족이라는 뜻으로 컨텐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뒤쪽에 보면 그 contract가 보이는데요. contract는 계약서란 뜻, 뭐 계약하다라는 뜻까지는 이제 보이는데 일단 보이죠? 그쵸? 일단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럼 컨이 함께니까 트랙이 끌다 혹은 끌어오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린다. 그 사람 참 매력적이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진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attractive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함께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자, 너 이리 와. 너도 일로 와 해가지고 뭔가 하자. 그래서 뭔가 양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하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쵸? 계약하다라는 거 알겠고 근데 수축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있죠.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이제 쭉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뭔가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계약이에요. 그쵸?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함께 합시다. 자, 내가 이 정도 자본이 있으니까 또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자본과 혹은 그 자원 따위를 함께 끌어와서 이렇게 뭔가 일을 꾸미는 계약을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내 돈을 끌어왔죠. 내 자원을 끌어왔죠. 그럼 기존의 내 돈이라든가 내 자원은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수축시키다는 뜻이 생긴단다.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아, 뭔가를 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서 약간 줄어들었나 봐. 그래서 수축시키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병 따위를 얻다. 그 뜻이 생겼단다. 제발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꼭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쭉 눈에 익히고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편한데 편하게 들어오는 것만큼 편하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CF에서 contraction 보이죠? contraction 밑줄. 그래서 contraction이 바로 어떤 뜻이 생긴단다? 수축이라는 뜻이 생긴단다.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contrive 있죠? contrive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contrive는 그 밑에 딱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contrive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더 적으세요. contrive는 그냥 invent다. 이렇게요. contrive는 그냥 invent다. 자, 코트로 가겠습니다. 코트는 다 알죠. 그쵸? 코트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court, 이렇게 해서 법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거기 밑줄 볼까요? 법정. 맨 오른쪽에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 경기장, 코트, 성, 저택 내의 뜰 보이시죠? 거기에 밑줄. 성, 저택 내의 뜰, 거기에 밑줄이요. 그래서 이 코트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옛날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었대요, 원래. 왕의 정원이요. 왕이 정원을 갖고 와서 그 나라에 있는 관리라든가 귀족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정원을 거닐면서 왕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자, 거기에 초대된 관리라든가 귀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옛날 프랑스어 킹스 코트에서 코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법정이라는 뜻이 생겼겠죠. 왜? 법정에서는 잘 보여야죠.
그쵸? 그래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가 없이 바깥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쵸? 법정에서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원에서는 뭔가 잘해야 된단다. 그래서 밑에 동사들 있죠. 뭐뭇에 환심을 사려고 하다. 밑줄. 뭐뭇에 호의를 얻으려고 하다. 밑줄. 그래서 이 동사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he is calling the farmers because he needs their votes in the election. 이렇게 보이죠. 그 사람은 선거에서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코트하고 있다고. 무슨 말?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courtship 보이죠? courtship. 이게 그래서 바로 뭐예요? 구애라는 뜻입니다. 구애. 요거 잘 나와요. 밑줄. courtship.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꽃다발 사다 주고 생일 선물 사다 주고 뭐 너밖에 없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애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courteous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절 바른. 됐죠? 예절 바른 그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건 이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요, 이 코트라는 게 킹스 코트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서 cognition, 인식된 것 이렇게 보이죠? 그쵸? 인식된 거 이렇게 쫙 보이는데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좀 할 게 많으니까 잘 정신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책이 바뀌어요. 어휘 수업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정규 수업으로 가면서 이제 책이 또 바뀌기 때문에 우리 뒤쪽에 끝까지 한 번은 쭉 살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빠듯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볼 때 쭉 한번 같이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방금 전에 코트 같은 경우도요. 혼자 봤으면 환심을 사다 구해 그 뜻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킹스 코트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조금 더 쉽게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죠. 그쵸? 이렇게 단어는 같이 살펴볼 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살펴보면 지루하다. 지루해. 이거 뭐야 진짜 그냥 웜 하나 외울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물론 그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cognition에서 GNO 이렇게 보이죠? 그쵸? 참고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 발음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물론 이 발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에 그냥 노라는 의미를 살리면 노죠. 그렇죠? GNO가 바로 무슨 말? 알다. 됐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단어가 이제 이렇게 IN에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반대말 만들 수도 있죠. 안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이 붙어서 반대말. C로 시작하는 그 완전한 그 형용사 있죠. complete. 반대말 불완전한. 뭐라 그래? incomplete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반대말도 만드는데 요게 이제 같이 붙어가면서 요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요 단어가 사라져서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하는 거죠. 모르는 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시하다. 됐죠? 그래서 무시하다. 이게 이제 그 뜻이 이제 그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무시하다는 뜻이지만 얘가 이제 ignorance 명사가 되면 무시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지란 뜻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모르는 거구나. 됐죠? ignore를 생각하면 저걸 충분히 볼 수 있다. ignore에서 I 플러스 n, not을 가리키는 말에서 n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가 알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cognition. 그쵸? cognition.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인식이구나. 그쵸? 아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recognize. 이게 바로 무슨 말? 알던 사람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만나서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아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 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얘를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뒤쪽에서 얘는 빠지고 GN만 남아도 알다라는 뜻이구나. 됐죠? 여러분 이그노 알면 이제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그노에서 recognize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면 뭔가 아는 건데 그래서 밑에 그 CF에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cognitive 밑줄. cognitive. 이게 바로 무슨 말? 인식의, 인지의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cognizant 이렇게 쓰면 인식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collapse로 가겠습니다. collapse. collapse는 거기 있는 단어 뜻을 그대로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붕괴라는 뜻만 기억해도 돼요. 됐죠? 붕괴라든가 무너짐 그것만 기억해도 되고요. 얘를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lapse가 fall, 쓰러지다 혹은 말 그대로 쓰러뜨리다 그 뜻이라고 외운다 한데 lapse를 fall이라는 것으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collapse는 그냥 붕괴하다, 무너지다라는 뜻으로 그냥 그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동사 뜻과 명사 뜻 다 기억하시면 되고